사과드립니다라고 재빨리 사과를 한 이유가 바로 저 자막 조작 의혹, 그것에 지금 사법 처리 1단계, 초기 단계 상황에서 더 이상 MBC가 자꾸 저런 그 방송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위반했다라는 면에서는 MBC가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김건희 대역 재연 고지도 안 한 MBC. 어제입니까? 네, MBC의 PD수첩, 그 말 많고 탈 많은 PD수첩이죠. 광우병 파동, 네, 그 광우병을 이렇게 잘 나가는 그 소가 갑자기 고꾸러지고 저게 미국산 소의 왜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그런 그 화면이었다라고 PD수첩이 틀고 또 틀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에 뚜렷이 남으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맞는 게 거의 없었죠. PD수첩의 광우병 관련된 보도에 팩트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나중에 이 법원,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다 드러난 상황인데요. 네, 그 MBC, 말 많고 탈문은 MBC가 자막, 바이든 또 뭡니까? 이 XX,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 파문이 가라앉는 상황에서 글쎄요, 뭐 도발이라고 할까요? 자행이라고 할까요? 바로 좀 MBC PD수첩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네, 저렇게, 뒤에 있는 사진이 김건희 여사 사진이고, 그 옆에 누가 지나가죠? 누가 지나가는데 머리, 모양, 그 다음에 얼굴의 전체적인 뭐 이런 윤곽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와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대역을 썼는데요. 저렇게 대역을 쓰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대역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청자들이 이건 대역을 쓴 거구나. 우리 대역이란 말은 뭐 흔히 다큐멘터리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자체 방송에서 준비한 뭡니까 많은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것도 다 대역을 쓸 만한 그런 상황이면 대역을 쓰는데 저기에다가 대역을 썼다라는 표기 하나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대역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마치 방송을 그냥 이렇게 보는 분들이 김건희 여사가 저기에 나와서 MBC에 나왔다고? 저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의아해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당연히 재연이라는 표현은 방송의 기본입니다. 기본. 네. 이거를 아주 김건희 여사와 닮은 꼴의 그런 그 대역 배우겠죠? 대역 배우를 쓰면서 마치 김건희를 직접 촬영을 한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방송심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된 사안입니다. MBC가 이게 또 하루 동안에 이게 시끌벅적하니까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또 뒤늦게 사과를 한 상황인데요. 이게 자막 조작 방송 이것이 지금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바로 이런 짓을 한 것이죠. 같은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같은 언론 쪽에 있는 저도 기자 생활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 언론밥을 먹은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규정 위반,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알고도 일부러 이렇게 자행을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용납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기관 경고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기관 경고가 나가도 이거는 부족할 판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못 보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보다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MBC 시청을 안 한다는 분들이 제 주위에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11일 밤 MBC에서 방영된 PD수첩 제목이 논문 저자 김건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문 저자 김건희. 벌써 제목에 이게 어떤 의도로 내용이 편집이 되고 방송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방송 도입부에서 김 여사와 외모, 옷차림,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여성을 등장시켰다. 해당 여성이 김 여사의 과거 사진들이 걸려있는 앞을 걸어서 지나가는 사이 화면에 의혹, 표절, 허위라는 글씨가 표시됐다. 아까 여러분들이 슬쩍 보셨죠? 화면에 대역이라는 말 대신에 의혹, 표절, 허위 이렇게
글씨가 스쳐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다분히 의도된 그런 편집이었죠. 예, 여기에 저 대역 배우를 썼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의혹, 표절, 허위,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저렇게 글씨를 펴서 이 김건희가 논문에 관해서는 표절을 했고 허위 내용을 담아서 지금 매우 의혹에 찬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 장면이 나가는 동안 화면 어디에도 대역을 사용한 재연현상, 그렇죠? 그 역을 맡은 사람이 대역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방송 내용은 재연이라고 그러죠. 다시 제자의 재연 영상이라는 것을 알리는 고지 자막은 보이지 않았다. 그 흔한 재연 영상 또는 대역 출연 이런 영상, 이런 자막은 보이지도 않았다. 네, 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볼까요? 재연, 연출의 경우 시청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MBC를 전혀 지키지가 않은 상황이다. 예, 이게 이제 논문의 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동안 계속 시끌시끌하게 되자 MBC가 이제 보도자료를 냅니다. 네. 재연 표기 없이 김 여사의 이미지가 재현된 화면이 방영됐다.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예. 사과는 이미 뒤늦게 많은 방송이 공중파 아닙니까? 공중파. 불특정 다수가 볼 수밖에 없는, 예. 제가 하는 방송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찾아 들어와야 볼 수 있는 방향인데, 공중파는 TV만 들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선택적 이런 화면 시청이 아닌 것이죠. 예, 불특정 다수를 상해서 그야말로 공중파로 접근이 훨씬 강하게, 훨씬 더 쉽게 하는 게 공중파의 특징일 텐데, 예, 거기에 이미 수백만 명이 다 이걸 본 상태에서 사과합니다. 예, 이제 사과한다는 의의도 바로 그렇습니다. 자막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 국민의힘에서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또 법원에 기소가 되면 법원에 나가서 MBC 전체가 위태로울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무리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라고 재빨리 사과를 한 이유가 바로 저 자막 조작 의혹, 예, 그것에 지금 사법 처리 1단계 초기 단계 상황에서 더 이상 MBC가 자꾸 저런 그 방송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위반했다라는 면에서는 MBC가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이게 자꾸 방송심의위원회에 가면은 우리가 걸리겠구나. 그리고 사법 처리가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겠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저렇게 사과라는 표현을 쓴 상황인데요. 네, 예, 저희가 같이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주로 이제 신문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MBC의 그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정권은 교체됐습니다만은 아직 이 언론의 지평은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제 이런 그 MBC PD수첩에 나와자 PD수첩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죠. 윤상현 의원이 김건희 대역 미표기에 PD수첩은 마땅히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강력히 선포를 했습니다. 네. PD수첩이 김 여사 관련 방송에서 유사한 의무의 대역을 사용해놓고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 마치 김 여사의 실제 영상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대역 여성은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배경으로 등장했으며 화면에는 의혹, 표절 등의 글자가 더집혀졌다. 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네. MBC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이 사실이 문제가 되어 보도되자 네, 정작 가장 큰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가장 피해자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 본인일 텐데요. 네, MBC는 자막 조작에 이어 화면 조작까지 상습적으로 자행해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완전히 내팽개쳐 쳐버렸다 하는 얘기. 예, 이거는 윤상현 의원 그 페이북을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네, 그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 강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둘째 이슈, 네, MBC의 자행,
김건희를 정면으로 저격한 PD수첩, 대역을 쓰고도 재연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의혹, 허위, 표절 이런 부정적인 네거티브 어휘들을 계속 흘려보내는 덧입힌 그런 행태는 그렇습니다. 의도가 뭐 명백하죠. 김건희 또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퇴진시키자라고 하는 그들의 목적은 아주 확실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광화문에서도 벌써 서너 차례 돼 있죠. 앞으로 매주 토요일 날 집회가 열린대요.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이라는 큰 대형 걸개가 항상 내걸렸습니다. 김건희 구속, 윤석열 퇴진. 앞으로 이제 촛불 집회의 2라운드, 촛불 집회로 재미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이라는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그 달콤함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역한 여자 수배에서 출연한 사연을 알아봅시다. 민족중우님. 김건희 여사에게도 사과해야 된다.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PD수첩 폐지시키고 담당자도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거짓 선동 언론이 살아남나요? 광우병 때 이미 선을 넘었는데 라고 아이아이님, 아이아이님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랍니다. 공영방송이 북한 노동당 방송인데 북한 방송까지 합법적으로 보게 하다니 제정신입니까? 라고 해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조작 영상을 다 퍼뜨려 놓고 발뺌을 합니다. 세븐님. 진짜 악성 방송이네요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시간입니다. 흑석 김의겸에서 흑화 김의겸 대북 코인 발언을 했는데 흑석 김의겸 뭐 말씀드렸죠. 제 어제 그저께 그 썸네일에서도 아예 김의겸 앞에 흑석동 투자를 해서 글쎄요 뭐 불법과 불법 아닌 게 경계로 이렇게 해서 근수억, 최소 7, 8억에 해당하는 그런, 아마도 7, 8억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으니까요. 아마 좋게 두 자릿수 이익을 본 그야말로 흑석 김의겸, 투자의 대가죠, 대가. 이번에는 이제 흑석이 아니라 흑화, 김의겸, 대북 코인 발언을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을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성남시장 이재명, 또 서울시장 박원순. 박원순 시장은 어차피 지금 고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대북 코인 발언을 저렇게 칼을 이재명 그 뒤에다가 꽂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흑석에서 흑화. 그렇군요.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빅스택 기준금리가 3%대 진입을 했다. 한국은행은 아직 멀었음. 가계부채 1869조 원으로 이자를 갚기가 헉헉대는 서민의 모습을 그렸거든요.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가 됐는데 기준금리가 3%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금금리는 최소한도 5%선은 될 것이다. 예금을 할 때 우리가 받는 거. 그렇지만 대출을 할 때 은행에 내야 되는 그런 대출 금리는 8% 선에 진입을 곧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도 아마 상당히 계실 텐데요. 정말 이제 50만 원 낼 그 원금과 이자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뛰었다. 이렇게 되면 가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영세한 중소기업, 소기업, 또 스타트업 이런 데는 그야말로 영업이익, 열심히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자 보상 배율이 일보다도 아래로 떨어지는 기업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큰일 났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물가가 치솟으니 한국은행이라든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이다라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측면에 대기업은 끄떡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대기업은 끄떡이 없습니다는 소기업 또 막 시작을 한 스타트업, 예, 은행권의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파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도 심각한 그런 타격을 받을 것인데요. 예, 그렇다고 뭐 이전에 IMF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초유의 사태를 머무르고 우리가 준비 없이 맞았던 그런 경험이라면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경제 사정은 지금 결코 녹록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김의겸 실력은 국감장에서 이미 노출되었습니다. 저럴 줄 알았네요. 왕돈이님. 네. 조원진 대표는 언제 출연하시나요? 송향수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예, 조원진 대표, 예, 우리공화당 대표를 글쎄요, 대선 때 2번인가 출연을 하고 그 뒤로는 뜸했습니다. 예, 조원진 대표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많이 계시면은 뭐 또 조원진 대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대폭락 주택법을 민족중우님, 예, 송향수님은 아마 예, 우리공화당 같은 예, 그런 그 당도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당을 이끌 조원진 대표 출연을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공화당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그 정당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떤 꼭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것보다도 고유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일정 부분 네. 예, 아주 계획적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미지와 명예를 추락시킨 뒤 탄핵의 길로 가는 것 아주 계획적입니다. 네. 조원진 대표님 뵙고 싶네요. 우리 한샤론 님도 마찬가지 견해를 해 주셨네요. 네. 예, 한번 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븐 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여러분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아까 우리 해간 님이 열심히 구독자 배가 운동 또 좋아요 누르기 예, 운동에 앞장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해가님 또 김대선님의 말씀대로 예, 지금 제 말씀 끝나자가 무섭게 좋아요를 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들어오신 분들은 예, 좋아요를 누르고 시청을 하고 예, 처음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뭐 당연히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거니까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지금 중간쯤 들어오신 분은 다시 한번 우리 해가님의 부탁에 예,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